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하며 4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 주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가운데 기독정당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몽골 선교를 30년 넘게 이어오는 동안 몽골 기독교는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22대 국회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교황청이 성전환 수술과 대리모 관행을 인간 존엄성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단독 과반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 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 주도권을 거머쥐었는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은 임기 내내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의미를 띤 이번 총선. 개표 결과 여당이 참패하며 여소야대 지형이 확정됐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압승하며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을 휩쓸었고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원 등 기존 텃밭 지역 사수에 그쳤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까지 국정 운영에 더 큰 압박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립각을 세우는 리더십에서 벗어나 협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당면한 국정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추진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 혹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수용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민생과 관련한 입법과 예산 편성에 있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여야의 협력과 상생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 31.3%를 포함해 최종 투표율은 67.0%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의 열띤 참여 속에 선거가 치러졌고 민심은 정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한 정당 중에는 기독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있는데요. 국민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기독정당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기독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000만 기독교인의 신임을 얻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만 3% 이상의 지지를 받아 비례의석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약 1,000만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 지지 3%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자유통일당, 자유가 있고 통일이 있는 그 말씀 단어 속에도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말을 공산주의들은 절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했다면 성경적인 가치와 종교의 자유, 신앙에 대한 정책이나 신념을 최우선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정당의 홈페이지, 정강정책 어디에도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지지해야 할 근거가 취약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적인 대표성을 명확하게 제시한 정당들과 차별화되는 주장이나 정책도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정당에 대해 일반 유권자나 기독교인 유권자 누구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정당이 정치적 결사체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독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기독교 정당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이 있습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을 정치 결사체로서 성공적으로 이끌며 16년 동안 독일 수상을 역임했던 메르켈 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riege und Terrorismus führen zu Flucht und Vertreibung.
Der Klimawandel bedroht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Er und die daraus erwachsenen Krisen sind von Menschen verursacht. Also können und müssen wir auch alles Menschenmögliche tun, um diese Menschheitsherausforderung wirklich in den Griff zu bekommen. 메르켈 전 총리는 기독교 민주연합 소속으로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치를 꿈꿨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끈 기독교 민주연합은 1945년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이 연합해 설립한 최초의 기독교 통합정당입니다. 이 당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결혼과 육아 관련 가족 친화적인 정책부터 태아 보호, 안락사 반대 등 생명윤리적인 문제, 난민 정책과 기후위기 문제 등 정책 전반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컸습니다. 영국 코벤트리 대학의 매트 포트러프 교수는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독일 정치계를 정책 중심으로 바꿔놓은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 내에서의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목회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없이 정치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면 기독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쪽에서 정당의 어떤 그 이념이나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서서히 정말 우리가 기독교 정당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한국의 기독교 정당이 세상적인 정치적 이념인 극우나 극좌를 표방하는 한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고 천만 성도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정당이 역으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 전도의 장애물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가 몽골 선교를 30년 넘게 이어오는 동안 몽골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몽골 선교 30주년을 맞아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 또 후원 교회들과 함께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선교는 1990년대 몽골이 민주화를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91년 몽골의 기독교인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 계기는 같은 해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몽골 선교 컨퍼런스입니다. 이를 통해 몽골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교회의 헌신으로 몽골 교회는 30년 만에 성도 수 5만 명 규모로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뤘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94년 파송된 고 전희철 장로를 시작으로 몽골의 의료 선교와 교회 개척 등을 시작했습니다. 140년은 우리 감리교회 이 뜻깊은 해 몽골 선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30년 세월 동안 눈물이 있었지요. 순교와 순직의 피가 있었지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인 김창식 선교사는 20여 년 전 처음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당시 몽골의 풍경은 성장과 발전이 멈춘 북한과 유사했다고 기억합니다. 2000년도에도 아직 몽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영향이 있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 가는데 사람도 없고 건물은 큰데 불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희미해가지고 그 TV에서 보던 북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몽골에서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는 개방 이후 서구와 동시에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몽골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는 400여 명으로 감리교는 28개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된 현지 목회자는 18명에 달합니다. тэдгээр одоо миссионеруудаа уулзаад Монгол улсын төлөө Есүсийн хайрыг тэрврээд Есүсийн хайраар золиостойгоор үйлчилж өгч байгаа. Тэр зүрх сэтгэлийг сонсоод маш их сэтгэл хөдлсөн. 이들은 이제 현지 교회 간의 연합과 사역 확장을 위해 몽골의 감리 교단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몽골 감리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 믿음과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앞으로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해외 단기 선교를 파송할 정도로 성장한 몽골교회. 한국교회가 꾸준히 뿌린 선교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이 민의를 표출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은 국회가 여야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국가 소멸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저출생 문제에 모든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번 선거에 저출생 관련 이슈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이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결혼, 출산, 양육 등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일중러 4대 강대국 사이 외교적 지위를 굳건히 할 것과 남북한 문제 국회가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청이 성전환수술과 대리모 관행을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20쪽 분량의 무한한 존엄성 선언문에는 성전환수술과 대리모 관행을 낙태, 안락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반하는 관행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교황청은 특히 남과 여로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에 따라 성별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젠더 이론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환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창조된 만큼 그 계획을 손대거나 스스로 신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전북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6일 정읍선교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연합회 장로 회원들이 참석해 기독교 부흥 발전을 위한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선교교회 문성한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행함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며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 하는 말을 듣는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전북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전북 선호회 김삼주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을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기 동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북 지역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연합사업들은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이 필요하다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로연합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 복음주의 연합이 최근 발표한 종교 자유에 관한 최신 연례 보고서는 인도에서 교회에 대한 폭력과 조직적 박해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폭력 사건은 2022년 413건에서 지난해 601건으로 45% 급증했습니다. 인도 복음주의 연합은 다가오는 인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종교적 소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현 고327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됩니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 승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847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이번 감축안이 적용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전년에 2,735명보다 6.7%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000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8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에 포함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 3일 대만 동부 화롄현을 덮친 규모 7.2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현지 시간 10일 화롄현 타이루거 국가공원 내 산책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진 이후 24시간 동안 여진은 300회를 넘었는데 9일 오전부터 10일까지 24시간 동안의 여진은 33회로 관측돼 한 주 사이 여진 빈도는 둔화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지진 초기 대응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정규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색 구조 작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 10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와 안보 행보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대중국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미일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부 친족들을 표적 공습해 살해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하마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의 세 아들과 함께 있던 4명의 손주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아들은 군사 조직과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세 아들을 표적 삼아 자국군 전투기의 공습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휴전의 난색을 보여온 이스라엘의 이 같은 기습 군사작전은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신이민 난민 협정이 현지 시간 10일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럽 의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민자 배분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이민 난민 협정을 가결했습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일부 회원국의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난민을 배분할 수 있고 이후에 난민 송환을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본국의 물질을 지원해 난민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부터는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크게 오르면서 주말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6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도 계속되면서 당분간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과 제주 20도, 대구 25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범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민심은 우선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야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민생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절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